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단을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저는 사업도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전문직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가장 자기 직업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아마도 제 초등학교 다니는 제 아들 봐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처럼 사업이 힘들 때 보면 사업하기 싫어. 그냥 대기업이든 아니면 일반 정말 월급 받는 게 좋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지 엄마가 또 아빠 사업하는데 힘들어할 때 보면 너무 불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지 말아야 돼 하는 식으로 아들에게 은근한 푸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20년 전으로 다시 간다 해도 전 사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태어나서 인생의 무대를 어디 한 곳에, 직장 한 곳에 매여 있는 것도 싫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한 나라에서 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행길이라고 하는데 그 여행길을 좀 즐겁게, 아니면 고난이 와도 극복하고 슬픔이 와도 울지 않고 싶거든요. 물론 저도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인생에서 벌써 3번 정도는 무릎을 꿇어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2012년에서 13년에 회사가 파업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서 워크아웃이 됐을 때 1년 유예해주는 프리 워크아웃을 하더라고요. 그런 업체에 해당하다 보니 저는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아니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면 시간을 벌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가 나게 직면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처음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매각해서라도 정상화 시킬 것이니 다른 은행에서 제가 갖고 있는 개인이든 법인의 부동산을 대출해 준다고 하니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했어요. 그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법인이 몇 개 있고 개인 재산이 있는 거를 동일인 차주라고 해서 모든 걸 묶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눈물 나는 얘기인데요. 저한테는 눈물 나고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는 일입니다. 너무 어렵고 제가 너무 세상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면 40이 넘어서 세상을 몰랐다고 항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 응석과 똑같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위기 때문에 저는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제가 직접 차를 잘 몰지도 않은 게 10년이 넘었고요. 또 일반적인 서류 업무도 대부분 다 직원을 시켰는데 위기가 오면서 딱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아,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은 직접 해보자. 그래서 사업을 하면은 반드시 부동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다니기가 싫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너무 많이 반지하던 월세방, 아니면 좀 더 싼 곳을 전전하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한 곳에 좀 더 정착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집을 사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하면 자기 건물,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있어야 할 공간을 사는 것도 하나의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것이 한 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뭐 1000평이 됐든 자기 규모에 맞게 사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있느냐? 사실 사업을 처음 하면 돈이 없습니다. 저도 마이너스 3천에 시작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가장 앞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3가지 축으로 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가져간 거는 사업에 있어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굳은 결심.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 그러니까 패스는 앞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긍정해야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행동을 하다 보면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 좀 더 앞을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세 가지 축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사 다니기 싫어서 2000년에 여기 이스페이스 빌딩 307호를 계약부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그때 돈이 있어서 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 나는 돈을 갚을 수 있어.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 1차부터 5차까지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 아니면 뭐 빌리러 다니지? 한편으로는 그러한 좀 무모한 생각이 있었어요. 과연 사업이 안 됐었으면 계약금 날렸을 거예요. 그래도 사업을 한다는 거는 약간의 무모, 아니면 좀 더 말한다면 좀 더 과감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거는 주식을 한 건데요. 그거는 미국에 있을 때 리포터가 한국이 IMF 때 망하면 전 세계의 무역 질서는 좀 많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왜?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는 현금이 정말 많은 나라였거든요. 캐시플로우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무역에 대한 지장 아니면 장애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도 오히려 더 잘 풀어나가지 않았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부동산을 시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워크아웃, 즉 어떻게 보면 회사가 다 부도 가는 직전에 있었어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을 지금 갚기 위해서 여기 공장에 있는 터를 40년 넘은 땅을 다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거든요. 만약에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지 않았다면 저는 100억 이상의 빚을 지고 아마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무식하게 말한다면 그냥 홈레스죠. 집 없이 떠들어다니고 가정도 파괴됐을 텐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사업이 정말 안 되면 가정은 파괴되고 자신의 인생도 망가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2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몇을 봤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요불급이라고 하죠. 너무나 많이 욕심을 부리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가 욕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거를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시작했고, 그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사업장을 계속해서 사업이 잘 돼서 늘려갔던 거고, 그런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떴던 것은 뭐냐면, 수익이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나 아니면 부동산이 오르는 갭이 제가 수출해서 버는 돈하고도 맞먹더라는 거죠.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축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사업에 대한 올인, 집중. 선택을 해야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저는 구 아파트형 공장이죠.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좀 많이 한 이유는 제가 공장이 계속 필요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늘려갔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축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컨테이너 작업을 위해서 하역하고 또 싣기 위해서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 한 공장 터였고요. 또 주식은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경제 사정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주식은 정말 빨리 변하거든요. 그런데 장기 투자 목적으로 좋은 주식을 조금씩 매집하는 거는 본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페이스 307호를 계약해서 2017년에 팔았거든요. 그때 300만 원 정도에 샀다면 평당 600만 원 이상에 팔았는데요. 그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관련된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돈이 없을 때 팔았습니다.
그럼 2배 이상 남았거든요. 근데 임대 소득은 매월 300만 원을 기본적으로 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 14년 이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4년의 임대 수익이 매년 300만 원이면 최하 12달에 3,600입니다. 세금을 떼도 법인이었기 때문에 2,500만 원 이상 남았거든요. 10년이면 2억 5천입니다. 14년이면 이미 본전을 하고 남은 겁니다. 그리고 2배로 팔았으니까, 즉 평당 300을 넘었으니까 3억 이상의 훨씬 넘는 돈의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부동산 투자했던 알짜가 제가 위기 때 또 팔은 그 경험상,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은 반드시 3가지 축을, 뭐 3가지 축 아니면 5가지 축이든 간에 본인이 사업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도 사업이고 부동산도 사업이고 주식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그 하나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왜 집을 더 샀는지, 그 다음에 주식을 해서 집을 샀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주식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선진국에 다니면서 어떻게 부동산은 변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